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들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공허가 존재합니다. 그 공허함은 너무나 광활해서 만약 우리 은하가 그 중심에 위치했다면 인류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우주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동자리 보이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공허 중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해요. 우주론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우주는 거대한 거미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우주적 거미줄에서 은하들은 필라멘트를 따라 분포하며 그 사이사이에는 거대한 공허가 존재하죠. 목동자리 보이드는 이러한 공허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받는 구조입니다. 지름이 무려 3억 3천만 광년에 달하는 이 구형 영역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지름의 약 0.27%를 차지해요. 숫자만으로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은하 수와 같은 은하가 수백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죠. 이 공허의 진정한 신비로움은 그 내부에 비어 있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부피의 공간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존재해야 하는데 목동자리 보이드 내부에서는 고작 6여 개의 나선 은하만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우주 평균 밀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네요. 하버드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그렉 올더링 교수는 이 상황을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만약 우리 은하가 이 공허의 정중앙에 위치했다면 19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은하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해요. 이는 당시 전파망원경 기술의 발달로 인해 처음으로 먼 거리의 천체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공허의 규모가 시간과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만약 지구가 이 공허의 한쪽 끝에 위치한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빛은 대번기 시대, 즉 최초의 양서류가 육지로 올라오던 시절에 출발한 것이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약 3억 8천만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공허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주 초기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의 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욱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했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점점 더 비어가면서 거대한 공허를 만들어냈어요. 현재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이는 모든 구조물의 최대 크기에 대한 이론적 한계를 설정하죠. 일반적으로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 광년보다 큰 단일 구조물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목동자리 보이드와 같은 거대 공허는 이러한 한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공허 자체는 물질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 형성 과정은 주변의 거대한 구조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공허들은 우주 초기 구조 형성의 증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 내부에서 발견되는 소수의 은하들도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요. 이들은 대부분 나선 은하이며 새로운 별 형성으로 인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은하가 상대적으로 젊고 활발한 별 형성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은하들이 튜브 모양의 구조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아마도 두 개의 작은 공허가 합쳐지면서 남겨진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우주의 구조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의 작은 공허들은 우주론적 성장 한계에 부합하지만 이들이 합쳐지면서 초거대 공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동자리 보이드의 발견은 또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제 공허의 분포와 특성을 통해 암흑물질의 성질과 우주 초기의 조건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공허들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반 물질의 밀도는 극도로 낮지만 암흑 물질의 필라멘트들이 여전히 공허를 가로지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구조들은 미래의 관측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자세히 연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동자리 보이드와 같은 거대 공허의 존재는 우주가 얼마나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예요. 이는 우주론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우주론적 원리에 대한 중요한 검증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주론적 원리에 따르면 충분히 큰 규모에서 보면 우주는 근질하고 등방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거대 공허들이 이 원리의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를 종합해보면 목동자리 보이드는 우주의 거대 구조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거대 공허들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주를 주로 별과 은하들로 가득 찬 공간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거대한 공허들 사이에 물질이 집중된 필라멘트와 노드들이 존재하는 거미줄 같은 구조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동자리 보이드의 연구는 또한 관측 천문학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러한 거대 구조들을 발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하늘 탐사와 정밀한 거리 측정이 필요합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와 같은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목동자리 보이드의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공허와 일반적인 우주 공간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천문학자들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은하 밀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영역을 공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동자리 보이드의 존재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수많은 독립적인 관측과 연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고 현재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목동자리 보이드는 우주의 팽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저밀도 영역은 주변 공간의 중력장에 영향을 주어 그 지역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를 미묘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관측에서 차가운 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관측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자리 보이드와 같은 거대 공허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힘으로 전체 우주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여겨집니다. 거대 공허들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관측 기술 발전은 목동자리 보이드와 같은 구조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차세대 대형 망원경들과 정밀한 측광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공허들의 내부 구조와 진화 과정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첨단 관측 장비들은 공허 내부의 희미한 은하들까지도 탐지할 수 있어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목동자리 보이드는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복잡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도 우주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그 광활한 우주를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